판결 기다리는 동안 특검을 상대를 뜯어보면 유용하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용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이거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이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사실 최순실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면 부인할 건데. 그래도 뭐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관계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청문회를 한다. 후보에 대한 검증. 네. 검증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쪽은 저쪽대로 우린 우리대로. 여기서는 BBK를 주로 공격했죠. 뭐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도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는 뒤지지 않죠 절대. 네. 네. 개수는 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최태민과의 의혹이 거의 뭐 단일 의혹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면 네. 그쪽은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서로 막 공격을 네. 하고 그럴 때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까? 영입이 그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팀에 계셨고. 아, 검증팀에. 예. 근데 검증 중에서도 친인척 관련한 소위 이제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 친인척. 네.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과 측근.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아주 내밀한 인적, 사적 인맥에 대한 모든 관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네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이분이 몰랐다는 건 좀 믿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뭐 모든 그 검증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어떤 때문에. 공격이 들어올지를 알고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공격이 실제적으로 최태민과 뭐 최순실 온갖 얘기 공격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윤회 특히. 그때는 사실 최순실보단 정윤회 공격이 많았고 최순실 씨는 아주 무시당해가지고 그냥 김치나 담궈주는 아줌마로 돼 있었으니까. 정윤회 씨의 부인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고 네. 그리고 뭐 역할은 뭐 머리 올림머리 아주 그 독특한 올림머리 해주시는 분으로 돼 있었죠. 네. 그냥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내조 역할 아니냐 이런 정도로 여의도에서 바라봤고. 예. 그래서 뭐 정치나 이런 정무적인 기능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최태민 씨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 인연이 한 번 있어요. 누구랑? 보니까. 정윤회 씨랑 아니면 정윤회 씨. 최순실 씨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탈당했을 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박 의원이랑, 네네. 네, 이해창. 네네네. 그, 총재하고 부딪혀가지고 탈당해서. 네네, 미래연합으로 나가 있을 때죠.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유명한 얘기죠. 네.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네. 사실, 이 바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2시간 가까이 단독 인터뷰한 사람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첫사랑을 물어본 굉장히 용감한 분 아니셨어요? 첫사랑하고 이상형도 물어보고 네네네. 어찌나 당황을 하든지 네.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네. 누구도 그런 거 상상해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감히 그런 질문을 할 걸. 아니,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첫사랑도 있고 본인한테 TV 보다가 이상형 남자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얼마나 당황을 하든지. 네. 그래서 제가 근데 한 번 묻고 답을 안 하면 거기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한 15분 동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답을 얻어내셨어요? 장동건. 아, 장동건. 당시 답변은 장동건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이제 송중기로 반한. 그때는 장동건을 굉장히 15분 만에 어렵게. 예. 근데 그때 그 빌딩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저기 뭡니까. 정윤혜 씨. 말고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였던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한 분 있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하는 분이. 그럼 최순실 씨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여하간 그런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유대 관계가 맺을 수 있겠군요. 그랬을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송파 의뢰 공천 과정을 아시잖아요. 8명이 후보 신청을 했는데 8등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4.2라고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4.2라는 건 뭡니까? 4.2% 지지율. 근데 8명 중에? 예. 예. 8명 중에 8등이고 본인이 받은 지지율이 4.2%라고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나머지 7명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 분으로 그냥 단독 결정을 해줬죠. 그 정도의 당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정도로 정폭적인 애정을. 네. 하지만 뭐 국회의원은 못 되셨고.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경력도 사실 검찰 경력도 너무 짧아서. 검찰 쪽에서 유능하다 뭐 이름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경력으로는 굉장히 부장검사도 한 번 안 지냈기 때문에 네네. 검찰 경력도 굉장히 짧아요. 검찰이 누군지 몰라요. 검찰 쪽에서도 유영아가 누구지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네.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친인척 가족 관계를 그 디펜스하는 역할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밀한 관계도 좀 알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천을 주려고도 했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미춘 비서실장도 없으니 이분이 거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신종 문고리죠. 신종 문고리. 네. 아니 문고리 1인방으로 변한 거죠. 네. 근데 늘 이 박 전 대통령은 보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나는 능력 보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본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이 의리. 중요하다. 아니 의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는 저는 처음엔 그래서 신의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하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자기한테 자기 의지에 반하지 않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의미였다. 여하간 유영아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짚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전국에서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초반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거라고 보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역할에. 한간의 설에 의하면 헌재, 그다음에 검찰, 특검, 헌재 거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 전략이었잖아요. 출석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조사도 안 받고. 그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냥 아주 그냥 생짜로 거부하시고. 이 모든 이 조언이 유영아 작품이라는 설이 제일 많아요. 컨트롤 타워다. 사실 그때 당시 컨트롤 타워 가짜 뉴스나 친박 집회나 모든 종류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일종의 그런 종류의 작전 뱅크 또는 아이디어 뱅크 아니었나 하는 의혹들이 여의도에 있군요. 저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요.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고요. 여하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고 그분이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밀어붙이고 그냥 이렇게 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나이스하게 갖고 가고 협조해주고 룰을 지키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같이 일해본 결과. 네. 아하. 그러면은 좀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헌재 대응이라든가. 그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잖아요. 특검 뭔가 일정을 유출했다면서 거부 사유를 들어서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이야 말합니다마는 윤석열 팀장과 당시 특검 내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1대1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한간의 소문들이 상당히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상당히 그럴듯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로 협상을 했고 1대1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갑자기 일정이 빠져나갔다고 하고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대1로 협상에 나도 유영아 변호사가 거꾸로 그거를 유출한 거 아니냐. 유영아 변호사가 유출됐다고 화낸 분이에요. 항의한 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분이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특검 쪽에서는 합니다. 별로 보완이 되는 분은 아니었어요. 보완이 되는 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진정한 엑스맨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자,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